어느덧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죠. 바로 무릎 관절 통증입니다. 바람이 지나는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현민 원장님을 모시고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제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데 어르신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가끔 오래 걷거나 또 장시간 서 있던 날 집에 가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혹시 무릎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무릎 연골연화증이란 슬개골이 대퇴골과 만나는 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물러지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주범이고요. 연골이 물러지면 작은 마찰에도 쉽게 닳게 되고 연골이 다른 부위는 무릎 주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 앞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골절, 탈구, 무릎 관절 사용이 너무 없었던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마찰로 인해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 통증의 경우 무릎 앞부분의 통증이 심합니다. 여성에게 흔하고 청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전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무릎 앞부분에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는데도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소리에 함께 통증까지 동반하는 경우 혹시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벽은 무릎 안에 있는 얇은 막으로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추벽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남아있을 때 추벽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보통 성인 3명 중 1명이 이 추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추벽 증후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연령층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많은 주부들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추벽 증후군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최근 실제 젊은 연령의 무릎 환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벽 증후군이 발생하면 다리가 풀리고 걸을 때마다 관절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며 보통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펴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무릎 안에 삼출액이 증가하면서 물이 차 추벽이 밀려나 통증이 없다가 아침이 되면 삼출액의 감소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추벽 증후군이 의심되면 운동량을 줄이고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 없이 초기에 꾸준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소 절개 후 관절 내시경을 통해 두꺼워진 내측 추벽을 절제하는 추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주신 질환들은 급성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무릎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대개 50대 이후에 발생되며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형태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뼈들 사이에 쿠션이 없이 부딪히게 되어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활액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활액이 과다 분비되어 무릎 관절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연골 손상을 일으켜 결국에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심각한 무릎 관절 상처가 있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심각한 무릎 인대의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통증과 무릎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네, 관절염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단과 검사가 뒷받쳐줘야 되겠는데요.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인데요. 환자분은 병원을 내원할 당시 무릎 관절 내측에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내측 부위에 국소적인 암통이 관찰되고 부종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될 때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로 간편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좀 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 약물요법,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 절골술,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 연골 성형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바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고 또 통증도 적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이나 어깨 등의 통증 부위에 약 4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수술 도구가 장착된 가는관을 삽입하여 환자의 병변 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관절 내 상태를 모니터를 통하여 크게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절개 부위가 작아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을 보입니다. 또한 수술 소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입원 기간이 짧아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각종 관절염 또는 외상 등의 원인으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관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손상된 뼈나 연골을 제거하고 특수 재질로 제작된 인공적인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 최근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의 제작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수명이 더 늘어난 세라믹형 인공관절,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에 적합한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무릎에 적합한 여성용 인공관절 등으로 각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무릎 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란 관절의 한쪽 부분만 달아있을 경우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치환술의 장점으로는 피부 절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손상된 관절 부위만 제거함으로써 인대, 힘줄, 뼈 등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1시간 내로 상대적으로 짧으며 수술 후 조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운동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소 고령의 환자에게도 수술 후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입니다. 네, 정말 장점이 많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부분 치환술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앞서 알려드린 대로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장점이 많은 수술이긴 하지만 모든 무릎 관절 질환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능한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무릎 관절의 내측이나 외측의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치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부분 치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절 전체를 바꾸는, 즉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상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다리가 휘어지게 되는 경우, 무릎이 심하게 붓고 구부리기가 힘든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손상된 관절의 전체를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개선되어 무릎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수술하며 통증 관리도 초음파 등을 이용해 잘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 시에 다른 금속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 및 재활 치료가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수술받은 의료진과 면담 및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셔야 하며 관리 요령으로는 먼저 병원에서 가르쳐드리는 보행 요령과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관절 수술 후 극심한 중노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퇴원 후 1, 2개월까지는 붓고 열감이 있으므로 얼음 찜질이나 목욕, 물리치료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술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으며 정기검진은 수술 후 6주, 3개월, 6개월, 그리고 매 1년마다 빠지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 인공관절이 처음 시술될 당시에는 재료가 고가였고 품질에 따른 차이 등이 있어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몸의 축을 이루는 부분이기에 수술의 정확도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의 사용 경험이 많은 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수술 결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휜 다리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다리가 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다리가 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양인들보다는 동양인에게,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휜 다리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관절의 변형 등 종아리, 발 등의 변형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심각한 관절염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출산 후의 골반 틀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휜 다리를 바로 잡는 교정 절골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보통 교정절골술은 흔히 휜 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진 O자형 다리 환자들에게 절골술을 통하여 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해서 관절염이 있는 무릎 관절의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내반슬, 즉 O자형 다리 정도가 심하고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비교적 젊은 휜 다리 환자의 교정을 위해서도 시술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다리가 O자로 되어 있으면 체중의 관절이 내측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랫다리 상부에서 교정절골술 시술 후 사진으로 다리가 일자로 교정되어 통증도 줄고 관절염의 진행도 막을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병의 단계에 따른 관절의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통증을 참고 계시면서 병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